자, 제가 오늘 한 1시간,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이 김영하의 아랑은 왜를 읽었는데요. 그 감상이 이제 휘발되기 전에 좀 붙들어 두고 싶어가지고 짧게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저는 평론가가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읽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독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김영하가 되게 부러운 글을 쓰는, 소설을 쓰는, 소설가로서 이제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읽고 쭉 얘기를 하는 거라서 중간에 뭐 디테일들은 지금 놓친 것도 있고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1시간 남짓 시간을 들여서 읽은 결과 아주 재밌다라는, 물론 아주 재밌었고요. 재밌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소설이 되게 얇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0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원고지 매수로 하면 한 600매? 5, 600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소제목이 엄청나게 촘촘합니다. 이제 이런데요. 여기 나비가 나오죠. 아랑전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아랑전설은 그 밀양인데요. 이 아량이 그 군수인가요? 거기에 이제 딸이었는데, 말하자면 겁탈당하고 죽었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그거에 이제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랑이 원혼이 돼가지고 뭐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 신임 부사한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그 2번인가는 죽고 3번째인가 이제 그 원한을 풀어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귀신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대충 이야기인가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아랑설화를 잘 모르고 아마 들었어도 재미가 없잖아요. 전 딱 들어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마 기억을 못했을 것 같은데 기억 속에 안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아랑전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누구를 믿을 것인가라는 챕터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소설을 읽기 전에는 이 소설의 밑텍스트는 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덤불숲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라쇼몽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쿠로사와 아키라가 이걸로 갖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라쇼몽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이야기가 라쇼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생문, 그러니까 라쇼몽이 아니라 덤불숲이에요. 이러저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다조마르 강도의 얘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겁탈당한 그 여성의 이야기가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무사의 얘기가 또 다르고요. 또 거기 이제 그거를 목격하고 현장을 목격한 나무꾼의 얘기가 또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등등등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가 했는데요. 소설을 읽어보니까 밑 텍스트는 제가 볼 때 여러 텍스트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가장 이제 그 근본이 되는 거는 이제 아랑전설이고요. 아랑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같은 거를 이제 쓰고 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장미의 이름 같은 경우에도 아드소라는 이제 수도사의 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세 자료에 발견이 되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약간 현대식으로 풀어 쓴다라는 식으로 그 에코가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에코가 다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에코가 능청을 떨었다라고 나오는데 비슷하게 이제 김영하도 그렇게 능청을 떨 거예요. 뭐냐 하면 아랑전설과 관련하여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윤정옥, 그러니까 아랑이 윤정옥인데요. 윤정옥, 그러니까 정옥낭자인데 그녀에 대한 이제 어떤 기록인 거예요. 그 이름이 정옥낭자전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쭉 인용이 나오는데, 어머야, 이거를 이렇게 직접 인용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첨부된 도움받은 책과 논문, 그러니까는 참고 자료를 보면은 정옥낭자전은 빠져 있어요. 이거는 김영하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의 텍스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밖에 몇 개 참고 자료가 있는데 사전에 있고 한 건 이제 직접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 써본다라는 입장인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옥낭자전조차도 김영하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2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2가지를 하면 이 정옥낭자전인데 여기서 이제 김영하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광해군 16세기 광해군 그러니까 홍길동보다 어떻게 되나 약간 뒤인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로 설정을 해가지고요. 그럼 그때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시대상에 대한 어떤 표상이 아주 또렷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또 언어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제 그 고문도 고문이라 하지 않고 고신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 김혜수가 왕비로 나왔던 중전으로 나왔던 슈룹 보니까는 고신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관료들에 대한 용어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써야 될 거고요. 그 시대에 맞춰야 될 거고요. 대화나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다. 일단 거기서 뭐
네. 이 작가가 얼마나 이제 성실하고 문학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가 일단 보이고, 뭐 그런 거 이제 제껴두고 소설에 이제 집중을 해보면, 그래서 그 이제 정옥낭자전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대충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석연찮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인칭 화자, 우리라고 칭하는 이 1인칭 화자가 토파가요. 가면서 모든 어떤 이야기 이런 설화에는 뭐가 있다? 일종의 말하자면 빈 곳이 있다. 그러니까 딱 그 표현은 아니었는데 어떤 흔적들, 빈 곳이 있는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곳곳에 다 이제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어떤 가능성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저것 다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이제 제가 스포를 해버리면은 아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누구냐, 이 정옥낭자는요, 사실은 그 사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 지방 관리에 딸이 아니라 양녀처럼 들어가 있는 실은 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것이 여기 뭐 통인인가 뭔가 용어 관노인지 두 명인데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아랫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아랑에게 음심을 품고서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이제 설정이었는데, 그게 사실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당시에 어떤 신분제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토파서 파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아랑은 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녀처럼 들였는데 실은 첩이었는데요. 그 사또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님이 아니라, 다른 용어인데 제가 지금 그 원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안국이라는. 그래서 두 사람은 이미 이제 말하자면 정분이 났기 때문에 안국이는 굳이 이 여자를 겁탈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정분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죽인 거죠. 이 사람과. 그 다음에 누가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냐면 아랑의 아버지가 나와요. 이 사람이 호장인가? 라는 이제 표현을 썼던데, 역시나 이제 그 지방의 어떤 관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성은 최 씨였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고요. 딸이 죽는 거를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내줬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맨 마지막에는 멸문지화, 자기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엔 다 연자제였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최후에 말하자면 발악을 해보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이 사실을 고함으로 해서 마지막에 멸문지화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제 죽고 그 끝도 이제 안 좋게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스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랑전설의 빈 곳을 찾아가지고 아마도 원래 이야기는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목들이 되게 소제목들이 많고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단서 하나하나를 놓고서 이제 쫓아가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제 큰 줄 흰나비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나비가 있는 거고요. 아랑 전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게 나비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 아랑이 이제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랑의 원혼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또라고 합시다. 사또한테 내가 나비가 돼가지고 안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한테 못된 짓 한 놈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비 전설이 들어가고요. 또 붉은 깃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로 다른 시점 꼬리를 무는 의심들, 이야기의 발원지, 의연의 일치,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의금부 난관 김옥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에코의 장미의 이름으로 치자면 윌리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수사관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파견된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추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사 조윤이라는 인물을 족치게 되는데, 이 소설 굉장히 정치적인 걸로 저는 읽었어요.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이권들이 서로 이제 대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 행정이다. 그러니까 김영하는 운동권이었으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취소하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많은 젊어서부터 많은 작가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잘 썼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 의금부 난관 김옥균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온 거고요. 어사 조윤이란 인물하고 둘이 이렇게 막상막한 것 같은데, 굳이 상하를 따지자면 조윤이 조금 더 이제 높에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도덕성인데,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집에 오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는데, 약간 이제 이 소설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 어사 조윤이 엄청 악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악역인데 너무나도 비열한 그런 빌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항상 빌런을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람은 명백히 못된 놈이지만은 그 빌런의 어떤 멋진 포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타노스 아주 대표적이죠. I am inevitable.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인간적인 그런 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인구의 절반을 줄인 다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장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윤이란 인물이 너무 시종일관 못됐고 너무 치사하고 막 그런 인물이라는 거가 조금 저는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리를 해가는 과정인데요. 이 김옥균이 이제 이런 의문들을 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서들을 이제 쫓아가면서 제가 지금 이제 말한 이 내용을 이제 밝혀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스토리 자체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세상 이야기에는 어떤 틈이 있다. 이 틈이야말로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단서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 조금 뭡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짚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옥낭자전은 이렇게 시작한다 해서 실제로 이제 직접 인용의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문체가 설화 문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조선국 명종조 광해군 다음인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광해군 전이에요. 명종이니까. 조선국 명종조 조 시절에 외척의 발호로 도적들이 들끓고 민심은 흉흉하였더라. 경량도 밀양부에 한 소저가 있었으니 성은 윤이요 명은 정옥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김영하가 썼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누가 더 유리한가? 100년 전에 이름 모를 이야기꾼에 비해 우리가 지금 이게 더 유리한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겨뤄야 될 이유가 뭐 있지? 라고 이제 제가 한번 물음을 여기다 던져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소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아랑전설 자체가 아니에요. 여긴 진짜 아랑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아랑은 캐릭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옥낭자는요, 윤정옥이라는 여자는 그냥 이거는 일종의 맥커핀 내지는 그냥 글을 쓰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인 거고요. 여기서 작가가 관심을 갖는 거는 바로 이거거든요. 100년 전에 어느 이름 모를 이야기꾼과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던진 이 짧은 이야기, 진짜 골조만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서사를,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야기꾼이라는 자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 아닌가. 다 아는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기. 그러니까 이제 그 문형은 정해져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한번 써볼 것인가 해서 서로 다른 시점. 아랑이라면 이야기를 이렇게 썼을 것이고, 신간사또라면은 또 이렇게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유모가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유모가 이렇게 했을 리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유모를 먼저 쳐내고요. 이게 이제 지어낸 것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점점점 이제 재구성을 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랑전설이 왜 이렇게 많이 퍼졌을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1화로 드는 건데, 김영환이 이런 거 재밌게 잘 쓰죠. 어떤 선생님이 당직을 해요. 당직을 하는데 4층에 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학생은 누구지? 해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이 다음날 다른 교직원들이 있는데 물어요. 그 4층에 몇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누구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4층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이거 여고괴담이잖아요. 내가 아직도 선생님으로 보이니? 뭐 이런 거예요. 엄청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는 놀린 거죠. 그러니까 아랑의 전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퍼졌을 건데, 이야기가 전해지고 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김영하도 예로 드는데, 요거 도스옙스키 연구서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차이니즈 위스퍼라고 A가 B한테 뭐라고 말하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문장을, 한 문장을 전달을 시켜요. 그럼 B가 C한테 뭐라고 하겠죠? C가 D한테 뭐라고 하고, D가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한 10명 정도 거치면은 뭐 아주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재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겹치는 부분, 뭔가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 이제 잘라내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번 구성을 해본다. 그리고 의금부 난관 김옥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에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장미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염두에 이제 두고서 이렇게 이제 했을 건데요. 여기서 그 김영하의 소설 작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장미의 이름을 보면 에코 역시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진정한 주인공인 윌리엄 수사에게 마이크를 들이대지 않았다. 독자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와 가장 비슷한 인물의 말을 귀여겨 듣는다. 그 인물은 호르에도 윌리엄도 아닌 바로 소년 아드소였던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드소는 궁금증이 많거든요. 세상이 다 의문투성이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잘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윌리엄한테도 묻고 누구한테도 묻고 스스로한테도 묻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거든요. 근데 가장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아드소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도 같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코를 언급을 해서 그런데 이 악역으로 나온 조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조금 아쉬운 게, 이 장미의 이름에서 굉장히 뛰어난 대목 중에 하나가 호르에거든요. 호르에가 되게 멋있잖아요. 악역이지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소설을 읽을 때는 재미가 있었고 그냥 확 읽었는데, 읽고 나서 든 생각이었고, 왜냐면 이 조윤이요, 이렇게 나와요. 되게 악역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특징인데요. 굉장히 연극적이에요. 연극성이 쩌는 소설이에요. 대표적인 메타픽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사 조윤이라는 인물, 소설에 등장해 보겠노라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몇 명의 배우가 오디션을 통과했다. 먼저 소개할 인물은 어사 조윤 역을 맡은 배우다. 얼굴엔 주름이 자글자글한 중년 남자다. 어깨는 구부정하여 비굴하게 보이나 막상 눈을 보면 범상치 않은 광채가 난다. 대본 받으셨죠? 네.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굉장히 이제 여색을 탐하고 인간적인 뭐도 없고 되게 이제 못됐고 야비하고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대충 감이 오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봅시다. 배우는 자기 대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연극적으로 이제 한번 써보고요. 홍명의 임꺽정도 인용이 됩니다. 이건 왜 나왔을까요? 제가 살짝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옥균이에요. 김옥균도 똑같이 소개를 합니다. 김옥균 역을 맡을 배우에게는 인물 파악을 위해 몇 자 적어서 건네주었다. 자, 받으시고 잘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본래 충주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대부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찌저찌 이제 누구의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벼슬을 얻었어요. 홍길동이 그의 앞세대지만 그 역시 그 정도 두께의 절망만큼은 공유하고 있었을 터이다. 아비로 부르지 그래서 절망이 욕망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무욕으로 승화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김옥균은 어느 정도였을까? 중간 정도? 근데 약간 김옥균도 이 사람이 윌리엄이어야 되는데 윌리엄에 비해서는 조금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소설은 캐릭터를 살리는 소설이 아니에요. 인물을 살리는 소설이 아니라 이야기를 말하자면 살리는 소설이고요. 이야기가 한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창조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의 이런 그 소재들이 있는 거예요. 진료들이, 재료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비틀기도 하고요. 재배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해가지고 한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들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조윤뿐만 아니라 몽땅 다 인물들도 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제 아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되게 희생양이었다고 할 수 있는 아랑을 사랑했던 그 이름이 안국인가 하는 이제 남자였는데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모진 이제 고문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진짜 개처럼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떠오르기로는 나보코프보다 더해요. 거의 그냥 꼭두각시 말보다 이제 더 그거한 취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비가 정말
있기는 있었던 걸까라는 건데요. 나비가 사실은 없었죠. 그러니까 나비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은 게 아니라요.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다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뭔가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은 당연히 이제 과잉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저놈이 뭐야 범인이다 하고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랬지 하면서 이제 죽도록 두들겨 패고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조윤한테 가서 나중에 이제 수사가 끝났을 때 누가 이제 얘기를 합니까? 그 김옥균이 이제 얘기를 막판에 가서는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타자가는 게 이제 재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김옥균이 말하자면 탐정인데요. 처음부터 이거는 연쇄살인 사건이다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추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거창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배경이 밀양인데 한양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려면은 어떻게 되지? 거창을 지나서 밀양을 가는 거거든요. 저 고향이 거창이거든요. 근데 그 거창이요, 경상남도긴 한데 이렇게 경상북도하고 좀 붙어 있고 또 이쪽으로는 또 전라도하고 붙어 있어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저의 고향집은 굉장히 비탈이라서 지금 행정 명칭으로는 빼제로더라고요. 그 빼제로를 넘어가면 무주구촌동 그 스키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나와요. 굉장히 고도가 높은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우리 집 탱자밭을 제가 태어난 그 집 근처에 탱자밭을 물론 저는 거기 탱자밭으로 기억하고 있진 않아요. 아빠 말로는. 아무튼 그 탱자밭을 뚫고서 이제 길을 내놨는데 이제 오는 길에 거창에 들렀던 거죠. 오다가 거창에서 들은 얘기인데 거창에서 말입니까요? 아랑을 죽인 놈이 이 북을 열어 시체를 감췄었다던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북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는다? 진짜 그러면 썩어갖고 냄새가 풍길 텐데 진짜 바보가 아니라면은 말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억균의 말 맞다나 거창 쪽 전설은 다른 부분은 일치하나 시체를 은닉한 장소가 대밭이 아니라 북이라는 점에서는 다르다. 또한 겁탈하려는 장소가 영남루가 아니라 관하라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야기인즉 통인이 아랑을 겁탈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죽여서 그 시체를 관하에 큰 북에 던져놓고는 다시 막아 놓았다는 것이다. 이게 여러모로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문제의 통인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나중에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은 겁탈하려고 이제 겁탈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이미 연인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장소도 그런 거죠. 왜 하필 대밭이었을까요? 뭐 거기 대밭이 있었기 때문은 분명 아닐 것이다. 소나무밭도 아니고 밤나물골도 아니고 대밭인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대나무들이 잎사귀를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북이나 종처럼 큰 소리를 울려대지도 않고 고목처럼 거대하진 않으나 대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끊임없이 말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저는 대밭을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어릴 때는 대나무 밭에 들어가지 말라고들 많이 하는데 또 들어가게 되죠. 가면은 뭐 깊이는 못 들어가고 조금만 들어가도 무서우니까 이렇죠. 바람 부는 그런 것도 있고 고양이 이제 시신 같은 것도 있고 그러고 이제 그 대나무 자체가 특이한 거잖아요. 그게 나무인데 꽃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비었는다. 그러니까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잖아요. 초본식물일 거예요. 아닌가? 아무튼 속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대나무 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을 쭉 써가다가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제가 정치를 얘기를 했는데 수산제가 있거든요. 이게 물난리가 나가지고 뭐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윗선으로 보고를 한 해 만에 하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그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여기 지방행정, 우리 지방자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호장은 아전 중에 으뜸이다 해갖고 나오는데 이 호장 묘사하는 부분 보면요. 이건 좀 진짜 문창과 이런 데서는 필사할 만하다 싶은 그런 대목인데요. 호장의 성은 채가였다. 그것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얼굴에 피어난 검버섯과 주름살은 그가 나이 50은 좋게 넘겼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 50이면 지금 느낌으로는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비록 한갓 아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녹록치 않은 위엄이 있었다. 그것이 호장이라는 그의 직분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타고난 인품에서 풍겨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는 호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호장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두 눈동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건 뭐지? 약간 사시 그런 것도 아니고
왼쪽 눈은 하늘을 향해 있고 오른쪽 눈은 어디를 보는지 종잡을 수도 없었다. 그나마 왼쪽 눈은 허옇게 백태가 끼어 있었다. 억균이 자신도 모르게 호장의 그 기이한 풍모에 잠시나마 위축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허옇게 백태가 끼어 있었다. 약간은 백내장 외할아버지가 항상 눈이 이렇게 뿌였는데 약간 네, 그다음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고 예, 안국이라는 이제 관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아까 제가 먼저 말을 해버렸네요. 그런 식의 이제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안국은 감옥에서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산인 공로비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 소설의 특징인데 이쯤에서 우리는 어떤 장르적 관습을 생각하게 된다. 한 명의 탐정 혹은 수사관이 있다. 그는 어떤 계기로 흥미로운 사건에 휘말려든다. 그의 존재가 미미할 때 그는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탐문과 증거 수집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한 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아까 말한 어사 조윤과의 그 어떤 대립각 이런 게 이제 보여요. 이 월권을 용납하지 않는 그 악역이죠. 이 조윤이. 그 다음에 음모론이라는 서사는 이런 토양에서 자라난다. 현실은 어떤 면에서 이야기보다 훨씬 단순하다. 현실 속의 범인들은 너무도 쉽게 범행을 자백하고 머리 따위는 전혀 쓰지 않는다. 범행의 전모는 단 몇 시간의 신문으로도 드러난다. 영화 스팅이나 원초적 본능에서나 볼 수 있는 지능적 범죄자들은 실제로는 평생 한 번도 만나기 어렵다. 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고 살인의 추억을 보면은 자기는 그런 시그너처를 이춘재가 나중에 시그너처를 남기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막 머리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못 잡더라고.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도 자기를 못 잡더라고. 못 찾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진짜 참 처구니가 없던데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럴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도 비슷하다는 거죠. 의외로 뭡니까? 막 그렇게 지능적인 그런 게 이제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억균 역시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됐고요. 아마 조유는 젊은 억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국민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모든 늙은이들은 게다가 관료는 조심스럽다. 사소한 문제도 자신과 관련해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사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직종이건 간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관리직에 있게 되면 근데 이제 학교 같으면은 교장, 교감, 그 다음 뭐 이쪽 교무처장, 총장, 하다못해 뭐 인문대 학장 이런 정도라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되게 좋게 말하면 노회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야비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윤이 딱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김억균이 열심히 이제 이 살인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고요. 정말로 아랑 귀신을 봤냐 말았냐 뭐 이런 거를 하고 어떻게 이제 수사를 했었냐 뭐 이런 거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진짜로 이제 나비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때 수산제는 어떻게 했느냐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아랑은 윤관의 딸이 아니라 첩이었다. 이걸 이제 밝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저 호장의 딸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이었던 거죠. 기생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첩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이 호장의 딸이기도 한 이 뭡니까? 아랑이 아까 관노비라고 했잖아요. 안국인데요. 둘이 이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들이 아랑이를 죽였고 안국인은 입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옥에 가둔 거죠. 당황한 윤관은 제방 축초 따위의 일은 다 내버려둔 채로 황급히 밀양 땅을 떠났고 이것도 말이 애초부터 안 됐던 게 딸이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던 일을 버리고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이야기의 빈 곳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호장과 아전들은 그 뒤치다거리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반묘를 썼다 나오는데 이 반묘가 약이에요. 독약. 이거를 이제
써가지고 후임 이제 수령들을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처리를 이제 했던 거죠. 이 자세한 내막을 이제 다 아는데 문제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바로 내 이놈 어디서 헛소리냐, 내가 팔도 유람을 하러 다니는 줄 아느냐, 여봐라 이놈을 묻고 장 50대에 처하라. 갑자기 벌어진 상황 전개에 억균의 낯빛이 사색으로 변했다. 장 50대면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해갖고 이제 이 김옥균이 갑자기 이렇게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도 너무 제가 볼 땐 좀 약하게 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가지 않나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소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인물을 살리거나 어떤 주제의식이 돋보이거나 하는 소설이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이고 기법적인 소설, 한 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되게 유희적으로 쓴 그런 소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옥균을 소개할 때도 김옥균이 아니라 김옥균의 역을 맡고자 하는 배우 오디션 하는 것처럼, 조윤이란 인물을 소개를 할 때도 조윤은 이런 인물이다라 하지 않고 이제 조윤이란 역을 맡기 위해서 오디션 현장에 온 배우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조금은 뜬금이 없었는데, 그래서 김옥균도 잡아놓고 이제 호장도 잡아놓고요, 막 죽도록 패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되게 잘 썼더라고요. 이게 그 장백대, 그러니까 누구냐, 호장은 이제 장백대를 봤는데요. 제가 무서워서 그 클릭은 하지 않았는데 유튜브 콘텐츠들 그런 거 많잖아요. 저 녀석 곤장을 쳐라 이렇게 할 때 곤이 있고 장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게 나무 두께가 다 다르고 만든 그 뭐라 해야 되나 재질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러시아로 하면은 막대기로 때릴 수도 있고요. 채찍이 있어요.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도구. 그 다음에 또 개수가 있죠.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맞잖아요. 한번 맞고 좀 아물어야지 다시 또 패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약용도 그렇고 뭐 정약전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귀양살이를 떠났던 많은 이제 정치범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이제 정치범들이 그냥 가라가 아니라 일단 두들겨 패고 죽도록 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오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겪었었나 봐요. 진짜 고신이죠. 몸이 정말 고생했겠다 싶고요. 몸을 엄청 이제 괴롭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패고 이렇게 되는데 김옥관의 경우에는 이제 알아듣게만 하면 되니까 패고 패서 기절하니까 그만둬라 하고, 이제 이 호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본인이 지은 죄도 사실 이제 크기 때문에 패고 패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갈 때까지 이제 다 되는 거죠. 에이구. 네. 윤관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안국과 미래 중이던 아랑의 머리채를 그어잡고 내하로 끌고 가 거기서 칼로 찔러 죽이고 아전들을 불러 그 뒷처리를 맡긴 것이었다. 해갖고 이제 전말을 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김옥균은 이제 이미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일종의 이제 후일담인데요. 이제 김옥균이 회복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이상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 이상사라는 사람은 자기 분명히 꿈에서 이제 아랑을 만났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김옥균한테 당신 꿈에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럴지 어떨지는 이제 그가 아랑을 만났는지도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그 후로 김옥균이 계속 관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가 아랑을 만났는지도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손운사에서 해가지고 그 아까 말하는 이제 나비요. 아랑과 관련된 이제 전설의 그 나비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 속으로 이제 소설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참고 문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판을 내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소설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전 몰랐는데 이거 흰바탕에 선영아 사랑해라는 글자만 적혀 있는 영문을 알 수 없는 포스터와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걸려 있던 때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호들갑을 떨던 2000년 3월 무렵이었다. 제가 이때 박사 과정에 있었네요. 네. 근데 이거 생각나요. 선영아 사랑해라는 이제 문구가 곳곳에 있었는데요. 이게 뭔지 제가 전혀 몰랐는데요. 이게 인터넷 서비스 티저 광고였네요. 이름은 마이클럽이랍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여기다가 연재를 했다고 돼 있네요. 이 아랑은 왜 이거를 원래 동서문학의 중편으로 실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장편으로 여기다가 연재하면서 이제 바꿨다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2001년에 문지에서 이제 나왔고, 그 다음 문학동네로 가면서 이 정옥낭자전은 사실은 이 김영하가
꾸며 쓴 건데 그게 이제 빠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학동네판은 굉장히 핵심적인 거를 빠뜨린 게 돼버렸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아랑은 왜는 이렇게 격자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지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소설보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때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아마 또 놓친 것도 같고 이런데 여하튼 이제 이거를 되게 읽고 싶었는데 지금 적어도 이제 작가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이게 판본인 거죠. 이걸로 이제 읽게 됐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김영하 입장에서도 이런 소설은 더 쓰기 힘들겠다. 하나면 됐죠. 이런 소설은 이제 하나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법적이고 유희적이고 연극적이고 이제 메타픽션의 이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인지라 뭐 한 번이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설은 절대 길면 안 되는 게 사실 독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크게 궁금하지 않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좋은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메이킹 필름을 보는 거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스릴러라는 측면에서 이 살인자의 기억법하고 이제 당연히 맞닿아 있고, 개인적으로 이게 소설로는 더 이제 좋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김영하스러움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소설 중에 하나고, 가성비도 높고요. 안 읽은 사람은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책을 못 찾아가지고, 명실상부한 이제 김영하의 장편 3부작이면 이거일 텐데, 검은꽃이랑 빛의 제국이랑 퀴즈쇼인데요. 이거를 제가, 네. 어디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한국 소설을 이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너무 잘 썼을까봐 읽지를 못하다가 어느 방학에 마음먹고 쭉 읽었는데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지는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 편의 장편을 이거는 되게 두꺼워요. 이거 두 권 합친 것보다 더 두꺼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쓴 거가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퀴즈쇼는 정말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고시생 이야기인데 김영하가 그 고시생 이야기 핍진성 있게 그러니까 그건 정말 소설을 쓴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검은꽃이랑 빛의 제국은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김영하의 소설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좀 제가 좀 고무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하의 장기가 더 잘 발휘되는 거는 이러한 약간 서사시 형식의 어떤 이런 건 이제 황석영이나 이문열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쓰시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세태적인 느낌이 드는 이런 소설, 퀴즈쇼 이런 건 또 박완서나 이런 또 소설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영하의 어떤 장기가 더 많이 가장 잘 발휘되는 거는 역시 이런 그런 어떤 지적인 스릴러의 느낌이 조금 있으면서 어떤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독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주제에서 이런 건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렇고요. 그 점에서는 요 소설이 여러모로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쓴 김영하 소설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알츠하이머와 연쇄살인범의 이제 결합이라는 것도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면은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뭐예요? 치매 그 도우미 같은 이제 그 방문 도우미 같은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의식 속에서 살려달라는 그 여자의 딸을 살려준 걸로 자기는 얘기를 하는데 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쇄살인범에 그 사람이 치매에 걸렸음에도 이제 끝까지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어떤 죄책감 그런 것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소설에는 조금 더 우리가 소설하면 바라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주제, 관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요건 좀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다 읽고 나서는 오늘 계속 이 소설을 생각을 했는데요. 아침에 읽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금 저녁 8시 반인데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소설을 그 점이 좀 계속 그래서 소설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일단 인물, 사건이죠.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얼개는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새롭게 재밌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점에 관해서라면 여기는 이제 아랑의 설화, 아랑의 전설을 가지고 왔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많은 텍스트들이 사실 기왕지사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들에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형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런 걸 이제 바꾸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를 넣는 거죠. 형용사나 부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움에 대한 강박을 우리가 어쩌면 가지지 않을 때 더 새로운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지 않나. 소설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비슷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핀 흘리고 주문했는데
제가 그 폭삭소가 쓰다 보고서 오해순이 꽂고 있는 그 꽃빈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요. 그 꽃빈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서 유사품으로 지금 주문을 했는데 왜 2개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배송 싼 거여가지고 배송료 때문에 지금 2개를 또 어떤 게 이쁠지 모르니까는 해봤는데 이렇게 그 보면은 그냥 가족 로맨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해순하고 양관식이 뭐 아주 그렇게 힘들게 산 것도 아니에요. 오해순이 그 51년생인가 그렇고 저쪽은 50년생인가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는 50년생인데 부모님이 다 했어요. 고아도 아니고 심지어 그 어머니 제 입장에서 외할머니죠. 아직도 살아 계세요. 100살 다 돼가지고. 근데 저희 엄마는 한글도 거의 못 읽거든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오해순이 고등학교 중퇴하고 대학 못 간다고 울고불고 하는 게 그렇게 슬픈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관식이 되게 조금 많이 미화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많은 부부들이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래도 이제 또 너는 나의 운명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그렇게 아들, 딸 낳고 또 이제 많이 낳다 보면 그 중에 또 1명, 2명은 또 먼저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가 좋으면은 이제 거기서 양금명이처럼 서울대 가는 애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제 그래도 저도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한글도 잘 못 읽는데 진짜 그렇게 어떻게 이제 그렇게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얼마나 이렇게 극적으로 잘 담아내든가 그 다음에 인물들을 얼마나 다 잘 살리느냐 큰 이야기 줄기를 어떻게 잘 이끌고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찰지게 잘 쓰냐 이런 건데 너무 재미가 있고 진짜 쇼츠 하나하나만 봐도 되게 감동이던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엮어내는 거 그거는 확실히 좀 재능인 것 같고 이렇게 김영하가 챕터를 짧게 이제 이렇게 한 데는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라 나가지고 읽기가 되게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장면 전환인데 쭉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여기 검은꽃이나 이런 이제 그 빛의 제국하고는 다른 식의 어떤 이야기 흐름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화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다양한 화법을 한번 구사를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작가가 2001년에 썼으니까 30대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에 이제 그 발랄했던 우리가 아는 그런 재기발랄한 독한 담배를 이때쯤은 끊었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 젊은 김영하 오빠죠. 오빠가 돌아왔다. 그 창부에서 나왔던 작품집 순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오빠 김영하의 이제 어떤 지적인 모습 그런 탐구적이고 실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시도를 김영하만 한 건 아니고요. 아주 읽은 지 오래됐긴 했는데 김연수의 굿바이 이상 그런 것도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골적으로 에코를 염두에 뒀다라고 한 김경욱의 황금사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많았는데 이것도 김연수 소설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아랑을 외도 뒤늦게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놓친 분들은 이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김영하를 모르시기는 힘들 것 같고요. 좀 입문한다 이런 이제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저는 어쨌거나 이 살인자의 기억법 설경구 주연의 이제 영화로도 있었는데 네, 그거를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길게 찍었네요. 자, 김영하의 아랑은 왜였습니다.